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소프로치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허리 디스크와 근막 전환입니다. 이번이 한 5번째 영상쯤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 내용도 잘 들어보시고 내 디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몸의 코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코어 하죠.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하겠다 하는데, 코어도 국소 코어 근육과 전면 코어 근육으로 나뉘어요. 물론 이렇게 엄밀하게 완벽하게 딱 양분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개도 결과적으로는 협응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국소 코어, 전면 코어 중에서 연결고리 가지는 게 또 내복사근이거든요. 내복사근은 전면 코어에 넣기도 애매하고 국소 코어에 넣기도 애매해요. 복행근하고 내복사근은 거의 같이 좀 활성화돼 가지고 또 비슷한 형태의 역할을 한다고 또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면 코어 역할을 안 하냐, 나선선에 대한 것들을 또 얘가 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또 전면 코어도 완벽하게 전면 코어냐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고, 국소 코어냐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 몸은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로 해석을 하면 좀 위험하다, 이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근육들도 일단 그렇게 연결성을 가지는데 이분법적으로는 나눌 수 없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코어 근육이 중요한데, 이 코어 근육도 국소 코어와 전면 코어로 이렇게 나뉘어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소 코어와 전면 코어도 어떤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가진 수행자의 몸 상태에 있어요. 몸 상태에 따라서 코어 근육 또한 상호작용, 자기조직화를 통해서 협응한답니다. 협응. 결국 다 같이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국소 코어 근육이 부실하면 전면 코어 근육을 더 쓰는 겁니다. 국소 코어 근육이 탄탄하면은 전면 코어로 대신 쓰는 거는 좀 줄어드는 거고, 이거는 수행자의 몸 상태,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 그 다음에 여러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거는 이제 신경계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자, 전면 코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전면 코어 근육은, 제일 이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 체간으로 보면은 표면 기립근이에요. 이거는 자세 유지를 할 때 기립 자세를 취하겠다. 결국 복강내압 조절 기능이 부실하면 표면 기립근을 더 사용해서 쓰러지지 않게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 협응이죠. 결국 복강내압 조절 기능이 떨어지니까 다른 근육을 대신 써서 자세 유지하겠다. 결국 협응인데 수행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비율로 쓸지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 기립근이 자세 유지를 하고 있고, 이때 동작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광배근과 대둔근 쪽으로 써서 사선 방향의 움직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근막적으로 보면 나선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움직임 동작을 할 때는 광배근하고 대둔근 쪽을 사용해서 움직임 패턴을 만들거든요. 이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 표면 기립근에서 광배근 대둔근으로 근막에 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표면 기립근은 나는 자세 유지해서 놓을게. 그러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동작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근육 근막 사슬을 써서 그 동작을 만들면서 안정성이랑 운동성을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배근, 대둔근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움직임 동작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잘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 근육이 뭘 하냐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해서 복강내압 조절을 하거든요. 적절한 복강내압 조절 기전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전면 코어 근육은 표면 기립근에서 광배근 대둔근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 근데 이 복강내압 조절 기전이 좀 부실해요. 부실하면은 해당되는 형태의 근막에 대한 전환이 일어날 때 부딪힙니다. 서로. 결국 코어 근육이라는 게, 전면 코어 근육이 표면 기립근은 회전의 움직임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냥 기립 자세만 취하고 자세 유지만 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작용을 하는데, 나선선이라는 형태의 근육근막이 작동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표면 기립근이 놔주지 못하면 해당 움직임에 대해서 서로 방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한 복강내압 조절 기능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복강내압 조절 기능이 없으니까 자세 유지해야 되네. 항상 표면 기립근은 가활성화되어 있는 채로 일상생활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근육이
자세 유지를 하고 일련의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동작을 할 때는 놔줘야 되는데 못 놔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표면 기립근 긴장도는 계속 올라간 채로 해서 근육은 뻣뻣해질 거고, 이때 근육이 놔주고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작을 만들 때 놔주지도 못하고 힘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복강내압 조절 기능이 부실하니까. 자세는 유지해야 되겠어. 무너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움직임에 따라서 나선선의 근막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몸이 부실하니까 복강내압 조절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표면 기립근이 항상 과활성화되어 있고 자세 유지할 때 레디 상태가 돼 있고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동작을 할 때도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근육은 자세를 유지해서 세우고 있어요. 어떤 근육은 또 꼬으려고 해요.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방해하는 꼴이 돼요. 누가 놔줘야 누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표면 기립근의 긴장도가 조금은 떨어져 줘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겠죠. 왜냐하면 복강내압 조절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세우고 있는 것도 표면 기립근 써야 되니까. 그러면 적절한 복강내압 조절 기능이 부실한 상태에서 자세 유지 시에서 표면 기립근이 일단 과활성화 되겠죠. 근데 이때 힘을 못 빼니까 나선선 전환 시 방해를 하게 되는 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들끼리 소위 말해서 서로 간의 협응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이때 나선선의 특징이 뭐냐면 회전이죠. 그럼 회전인데 회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회전이 일어나야 될 곳은 제가 흉추라 그랬어요. 흉추에서 회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표면 기립근 딱 잡고 있고 회전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누가 회전하냐? 허리가 회전해버려요. 뭐 허리 디스크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4번, 5번 디스크에 대한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왔다. 그러면 회전에 대한 움직임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1007번은 굴곡 신전에 대한 움직임 패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망가지는 게 4번, 5번, 1007번 디스크인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로 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기승전 복강내압 조절 기능이 허리 디스크 환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 퇴행성 변화 온 거는 못 맞거든요. 어차피 퇴행성 변화라는 거는 나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이를 다시 젊게 만들어서 어린 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디스크도 혈액에 대한 공급이 그 수액까지 쫙쫙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세포 재생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디스크를 가지고 아껴 쓴다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껴 쓰기 위해서는 또 똑같습니다. 적절한 협응이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협응이 일어나냐? 국소 코어 근육과 전면 코어 근육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협응이 되는 부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과제를 찾고 그 다음에 부하를 조절해서 차근차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적절한 복강내압 조절 기능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동작에 있어서 표면 기립근과 광배근 대둔근에 대한 그 표면 후방선 내지는 나선선에 대한 근막의 전환이 잘 일어나는 몸이 되겠죠. 그러면 허리 디스크에 대한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허리 디스크는 적절한 형태로 회전을 할 때 뭐 조금 어찌 보면 압박을 가하게 되고 굴곡 신전할 때도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적절한 형태의 움직임을 회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하게 되는 형태로 몸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좋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디스크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허리 디스크는 어찌 보면 정말 피해자다. 피해가 가는 여러 가지 몸의 환경적인 요소를 수정을 하면 이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내지는 정상적인 생각의 흐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